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별법 혜택을 받는 8개 시도도 협의체를 출범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선고됐습니다. 유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탄소를 줄인 수소 생산시설이 충주에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쓰레기와 수력에 이어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 생산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청주시가 밝고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며 도심 야간 경관 사업을 늘리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은 만큼 시의회 동의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법안을 만들어 놓고도 대표 발의위원을 못 정해 표류 중인 중부내륙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공동 발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덕흠, 이현희 의원이 함께 맡기로 하면서 민주당의 당내 협의만 남겨둔 상태인데요. 특별법 혜택을 받는 8개 시도도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 특례가 대거 빠지면서 무늬만 특별법으로 불리는 중부내륙 특별법은 법 제정 직후부터 전부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여당 의원 2명이 경쟁하듯 대표 발의 의사를 밝혔는데 이 중 이종배 의원이 충청북도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자체 개정안을 따로 내면서 상황이 꼬였습니다. 100개 조항으로 만든 충청북도안을 별도로 내야 할지 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의할지 충청북도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연내 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인 10월을 딱 일주일 남기고 여야 공동 발의가 돌파구로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박덕흠 의원이 동의했고 민주당에선 이현희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에 나서달라는 충청북도의 요청을 잠정 수용한 겁니다. 이 개정안은 다음 주 발의될 예정. 이 의원은 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나머지 충북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를 전제로 국회 통과를 위해 여당과의 공동 발의가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야당이라고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법을 반대할 이유는 없고요. 실효적으로 청주와 충북 발전에 필요한 그 법 내용들을 담아서 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해 지역인 중부내륙 8개 시도 27개 시군구는 협의체를 출범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정부 협조를 요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초대 의장을 맡아 법 개정과 내년 3월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총괄하기로 했습니다. 8개 시도와 28개 시군에 관련된 정치인들, 특히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또 정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여야 공동대표 발의 여부는 이번 주말 열리는 충북 민주당 의원 간담회 이후 확정될 예정. 다만 환경 영향평가 면제 등 일부 조항에 대해 의원 간 이견이 있는 걸로 전해져 조율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이별을 통보받자 외도를 의심하며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징역 27년으로는 부족하다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입니다. 50대 남성이 상가 밖으로 황급히 나가 골목길로 사라집니다. 이별을 통보받자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면서 외도를 추궁했고 말다툼 끝에 살해했습니다. 대낮에 범행이 이뤄졌지만 이 남성이 여성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나면서 하루가 지나서야 아들이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너는 몰라야 그 불만 보이지? 어두워서 안 보여 밖에서는.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힌 뒤 여성이 모욕적인 말을 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 피해자가 혼자 있는지 확인했고 범행 후에는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전에 계획한 범죄라는 겁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살인을 다시 범할 개연성이 없다면서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숨진 피해자의 아들은 온 세상을 잃었는데 최고형을 선고해도 부족하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20살 때 이혼을 해서 어머니 혼자서 이제 저랑 동생들을 키우신 건데 저희한테는 세상이었거든요. 그 세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세상에 대한 값이 고작 27년이니까.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판결 내용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숨진 여성은 사건 2달 전부터 3차례 신고했는데 경찰이 출동해 남성에게 경고 조치만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개인 택시 조합 격리 직원이 조합 자금을 빼돌렸다는 지난 5월 MBC 충북 보도와 관련해 법원이 해당 격리 직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오상용 부장판사는 8년간 10여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격리 직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횡령한 자금을 개인적인 빚을 갚는 데 썼고 피해 조합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이 청주공항 입점업체 4곳을 운영하며 임차료 26억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을 도운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공항과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 5년간 매출액 86억 원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임차료 26억 9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청주국제공항은 해당 매장 4곳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수소 에너지를 추출하는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탄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탄소 발생을 최대한 줄인 이른바 그린 수소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린 수소 생산 기지가 중부권 최대 수소 도시를 표방하는 충주에 잇따라 마련되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수소는 석유화학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천연가스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1kg의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게는 이산화탄소 10kg이 발생해 이른바 그레이 수소로 분류됩니다. 원료의 이동도 쉽지 않아 생산 또한 울산 같은 석유화학 생산지 등에서 이루어집니다. 생산량도 한계가 있어 늘어나는 지역 산업계 수요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같은 탄소 발생과 원료 이동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실증단지가 충주에 마련됐습니다. 질소와 수소를 결합해 만든 암모니아에서 다시 수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국내 산업용 특수 가스 제조 업체가 상업용 모듈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남은 질소는 기체로 산화돼 기존 생산 방식보다 친환경적입니다. 액체 상태의 암모니아는 이동이 보편화돼 있고 무엇보다 수소 추출 시 이산화탄소를 천연가스보다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분자 자체에 탄소가 없고 그다음에 비교적 저온에서 반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예 탄소를 내지 않는 그런 공정도 가능합니다. 원가 절감을 위해 암모니아는 해외 석유화학 공장에서 수입해 오는데 탱크 차량으로 내륙으로 옮겨진 뒤 저장소에서 추출된 수소는 순도 과정을 거쳐 충전소를 통해 차량에 공급됩니다. 국도시비 242억 원이 투입된 충주 실증단지에선 우선 수소차 100대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500kg이 생산됩니다. 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를 받아 앞으로 상용화 시스템 등 기술 표준을 연구하고 세부 안전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 내후년부턴 수소 충전소에 공급해 상업 판매도 시작합니다. 이 암모니아를 이용한 수소는 실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대량 생산해서 지역의 현대모비스나 필요한 기업에 납품을 하고 충주가 수소를 잘 사용하는 좋은 도시로 활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부권 수소 도시를 표방하는 충주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한 바이오 그린 수소 생산 설비가 이미 운영 중이고 풍부한 물 자원을 바탕으로 댐의 수력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 수소 에너지를 만드는 수전해 시설이 오는 2027년 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짜 청정 에너지, 그린 수소 시대 기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시가 바이오그린 수소 충전소 판매 가격을 1kg에 8,400원으로 인상합니다. 충주시는 운영 비용 증가로 오는 28일부터 9.1% 인상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연수동과 목행동에서 운영 중인 수소 충전소 판매 가격이 인상될 전망입니다. 충주 바이오그린 수소 충전소는 국내 최초로 음식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해 하루 500kg의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오송역 철도 선화부지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섭니다. 김 지사는 먼저 영국 런던을 방문해 철도 선화부지 공간을 공연장과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사례를 둘러보고 현지 문화예술인들과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참여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오스트리아 빈에서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최근 청주 시내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한 곳이 많아졌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밝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며 관련 사업을 크게 늘린 건데요. 적지 않은 예산과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시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과거 풍물시장이 있던 청주 무심천의 서문교입니다. 지난달부터 디지털 기술로 영상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를 밤마다 상영해 청주의 새로운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산책을 위해 많이 찾는 명암 유원지도 밤이 밝아졌습니다. 데크길과 주변 나무에 500개가 넘는 조명이 설치돼 수면 감성을 더하며 안전한 산책을 돕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도 많으니까 밤에 운동하기도 좋고, 그 옛날에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밤에 다니기가 좀 그랬었는데. 청주시가 야간 경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문교에 이어 청남교에도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흥덕대교에도 경관 조명을 구축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찾는 무심천 벚꽃길과 가경천, 오송오창 호수공원 등에도 조명을 설치하거나 보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산성에는 13억 원이 투입돼 성벽과 남문 동장대 등이 경관 조명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저렴한 공공전력을 활용해 야간 경관을 설치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것이 청주시의 판단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명소로도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용보다는 효과가 훨씬 크다. 밝아진 도심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사업과 프로그램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육거리 야시장 등이 추진되고 있고 원도심 명소를 연결해 뛰고 걸을 수 있는 코스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위한다 그러면은 이제 숙소에서 야간이라든가 아침 조식 시간에 이렇게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라든가 이런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청주시는 이와 함께 가로등과 보안등 등을 밝은 LED로 교체해가고 있습니다. 밋밋했던 밤 도심의 생기를 불어넣으며 안전도 확보해 나가겠다는 청주시의 구상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는 판단에 따라 시의회 예산 심사 등을 통해 실현의 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청주 철당간 광장이 더 넓고 새롭게 꾸며집니다. 청주시는 국가유산청에서 23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매입하지 못한 철당간 광장 인근 사유지를 모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더 넓게 조성한 광장에서 행사와 축제를 열고 방문객에게 문화유산을 알리며 다채로운 볼거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충북장애인 재활협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며 8억의 보조금을 빼돌린 30대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오상용 부장판사는 4년간 보조금 지출 내역 문서를 위조해 8억 4천만 원을 횡령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잠시 후 스포츠 뉴스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